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9월 28일 장 끝나고 영상을 좀 올려드립니다. 오늘 장이 좀 안 좋아서 사실 오늘 예정이 없던 거죠. 오늘 장 끝나고 운동 좀 다녀오려고 했는데 뭐 시장도 좀 부진하고 해가지고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뭐 저희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좋은 쪽도 있고요, 나쁜 쪽도 있습니다. 오늘 증시 뭐 양시장 합쳐서 거의 한 2,000개 가까운, 한 1,9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도 좋은 쪽이 있고 좀 부진한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뭐 저희 쪽에서는 OCI가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었습니다. 2차전지 후속주로 제가 어제 반상회 때 얘기해 드렸던 거 있죠. 왜 후속주를 하는지. 오늘 사실 2차전지 선발주들은 뭐 낙폭이 굉장히 크고요. 그 바람에 코스닥 지수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이런 부분 감안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사실 이렇게 초반에는 뭐 밋밋하게 보합 정도 출발했는데 한 1%대로 낙폭을 키웠습니다. 코스닥은 2%나 거의 급락했습니다. 오늘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들, 또 뭐 기관 투자자들, 뭐 국내 시장에서 매도가 많았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 매도가 많았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양시장에서 매도가 많았고요. 환율 좀 전에 보여드렸던 대로 환율은 지금 이게 1180원대 넘어섰죠. 넘어설 가능성 얘기 드렸습니다. 물론 이 위에서 얼마나 머물지, 계속해서 슈팅이 나올지는 봐야 되겠지만, 사실 지금은 이제 이런 시기죠.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인상 사이클이 시작이 되었다. 그죠? 그 다음에 유동성이 축소되는 구간에 이제 접어든 거죠. 테이퍼링이 그런 거고요. 그 그늘 아래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뭐 헝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이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드 코로나도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는 가까워지기. 오늘 관련한 주식은 뭐 나쁘진 않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보시게 되면 오늘 증시는 이렇게 좀 빠졌어요. 오늘 뭐 하락 종목 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시면 거래소에서는 거의 뭐 한 700개 마이너스, 190개 플러스, 코스닥은 거의 1200개 마이너스고요, 200개 플러스, 뭐 그런 흐름입니다. 오늘 미국 지수 선물은 연방정부 셧다운 이슈로, 그러니까 사실 미국 이번에 이제 처리돼야 될 법안이 공화당 반대로 부결이 됐습니다. 임시 예산안하고 부채한도 유예하는, 그죠? 그래서 이 영향도 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미국 지수 선물은 나스닥이 한 마이너스 0.7 정도 되는데 좀 줄이는지 좀 보시죠.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전날에도 좀 있었던 내용이에요. 오늘 중화권 증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중국 상해 증시도 그렇고 홍콩 증시 모두 반전이 좀 있었습니다. 뭐 헝다 이슈가 뭐 새롭진 않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이 시장에 대한 전략은 뭐 그냥 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수개월째 이렇습니다. 코스피를 보시게 되면 코스피도 마찬가지 수개월째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6월달인가요? 7월 초에, 7월달인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 했냐면 시장이 좀 어려울 거, 그래서 주식을 관둘 거면 지금 관두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아마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분들이잖아요. 어제도 반상에서 얘기했지만. 그리고 또 하나, 이 수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안 벌고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 돈을 더 많이 잃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뭐 뻔한 시황 얘기는 뭐 다른 데서 들으시고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제 이렇게 이런 시장에서 누가 더 돈을 많이 잃었을까? 그죠? 아마 잦은 움직임, 이리저리 잦은 행보를 보이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잃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해 나서 팔고 빨리 갈아타고, 그죠? 그러다가 또 손해 나서 팔고 빨리 갈아타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진득하게 확정짓지 않은 진득함. 그리고 지금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신용거래 많이 하면서 돈 벌 수 없습니다. 그죠? 더 독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내가 물려도 시간 투자하면서 길게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해야 됩니다.
솔직히 5배, 10배씩 막 이렇게 오르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솔직히 다 배제 대상입니다. 그죠? 네. 오늘 저희 쪽에서는 OCI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죠? 네. 오늘 뭐 작년 우리가 이제 10월달, 11월달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OCI는 160%. 저희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은 없습니다. 근래 들어서 이런 자리들 매수 자리로 의견 드리고 과감하게 어제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죠? 장중에 위원님들 과감하게 어제도 사인 드렸습니다. 2차전지 없는 사람들은 그냥 과감하게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왜? 뚜껑 열 거니까. OCI는 이전 고점대가 여기 대략 한 18만원 정도 대 중반 됩니다. 18만 7천원. 근데 저는 20만원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없었고 이때는 있는 게 있죠. 특히 2차전지 소재 그죠? 이거는 상당히, 그리고 OCI는 장기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데 이번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부진한데 그죠? 시장은 굉장히 부진한데 자, 이거 얘기하면서 2차전지 전략 얘기 드릴게요. 수급은 오늘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그죠? 개인들만 물량을 뺏기는 구조였습니다. 오늘 장중에 8% 넘게 급등을 나왔는데 제 예상대로 뚜껑은 열었고 저는 20만원 저는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장중에 저는 수익이 나고 있는 분들도 좀 더 사시라고 그랬고 그죠? 그리고 어제 신규로도 하실 분들은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왜? 솔직히 2차전지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 오늘 뭐 보시게 되면요 많이 빠졌습니다. 뭐 에코프로도 좀 빠졌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특히 LNF 6%, 뭐 후성도 오늘 뭐 8%. 후성은 근데 반도체 이슈, 반도체주들이 오늘 거의 대부분 급락을 했거든요. 뭐 코스모 라인도 그렇고요. 뭐 많이 빠졌어요. 첨보 뭐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2차전지 쪽에서는 어제도 제가 반상회 때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애는 3개입니다. OCI 장기전으로 크게 성과를 내고 있고 일진 머티리얼즈 동박 그죠? 일진 머티리얼즈 어제 급등 나오고 오늘도 얘네들이 다 급락하는 가운데 얘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어제 일진 머티리얼즈가 상승하면서 네, 어제 일진 머티리얼즈 상승하면서 여기저기서 일진 머티리얼즈 매수 보트도 많이 있었어요. 그죠? 네, 일진 머티리얼즈 어떤 내용이 있으면 전지박, 이 동박 이익 증가가 기대가 되고 그래 목표가를 한 20%, 25% 상향한다. 한국투자증권이 그죠? 예, 상향을 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올해 영업이익이 대략 한 890억 정도 될 것이다. 전년대로 따져보면 한 75% 늘어날 것이다. 그죠? 목표가를 특히 하반기 동박 수급이 굉장히 우호적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주가가 안 올랐으면 이런 얘기 나왔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어제 주가가 장중에 14% 급등했고 오늘도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 주식을 왜 했느냐? 최근에 이런 자리에서 요 파란 블럭 있죠? 왜 했느냐? 다른 2차전지 소재들 중에서 저평가되어 있고 못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일진 머티리얼즈 선정을 한 거고요. 그죠? 네.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죠? 어느 시점에 팔 수도 있지만 사실 작년 대비해서 못 오른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밀고 갈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OCI는 6만원대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저는 20만원 이상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이슈가 아니라면 실적 발표할 때까지 계속 보유할 생각입니다. 여기에 SKI테크 저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2차전지를 뭐 더 하고 뭐 그럴 생각이 없어요. 왜? 이젠 더 이상 싼 주식들도 없고 덜 오른 애들도 없어요. 오늘 반전이 있었습니다. 한 3.3%대 반전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20만원 안 깨지면 그죠? 이 SKI테크도 그죠? 예. 요거 오늘 수급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이렇습니다. 요게 좀 눈에 띄는 거죠. 기관 투자자들 투신 연기금 매수가 많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물량 뺏겼고 그래서 자, OCI 성공했고 그죠? 그리고 후성도 성공했던 거죠. 일진 머티리얼 성공했고 그 다음에 SKIT 자 이것도 20만원 안 깨지면 좀 가보는 쪽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2차전지 주들은 추가로 더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가 있었냐면요 SK이노베이션이 있었습니다. 근데 SK이노베이션은 포드랑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제가 미국 주식 얘기하면서 최근에 포드하고 제너럴 모터스 저점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여기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이건 포드입니다. 이 12에서 13달러 정도 저점이라고 그랬죠. 그죠? 포드하고 SK 배터리하고 이제 손을 잡는 거죠. SK 이노베이션이 여기에 5조 원을 투자한다. 안정적인 배터리 수급을 위한 포드가 상대적으로 재료라고 보여집니다. 자, 올랐어요. 여기 참고적으로 제너럴 모터스 한번 보시게 되면 제너럴 모터스도 여기가 리콜, 그죠? 이 악재를 오히려 거꾸로 위기를 기회로 봐야 된다라고 그랬고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SK 이노베이션 참고로 저는 28만원대 오면 매도할 생각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네.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한 주식들은 더 이상 저는 손을 안 댈 생각입니다. 지금 있는 것들만 좀 누릴 생각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오늘 경협주들이 있었습니다. 경협주들 오늘 아마 개장하기 전에 뭐 경협주 가지고 계신 분들 깜짝 놀랐을 수도 있어요. 북한이 동해상에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 새벽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 떨어져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제 개장전 전략에서 뭐라고 얘기 들었냐면 경협주들 오늘 전략 후각 나올 거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거 자체가 신선하지 않아요. 오늘 이것 때문에 뭐 빅텍이나 이런 주식 초반에 추격 매수, 아침에 뭐 뜨니까 매수했던 사람들은 아마 다 물리는 케이스죠. 이런 거. 그죠? 아난티, 뭐 데아티아이 모두 다 전략 후방으로 돌렸습니다. 아난티는 오히려 주가 자체는 고점을 뚫어버렸습니다. 사실 그거보다는 오늘 최고인민회의 있는데 이 결과가 사실은 더 주목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메시지가 담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의 분위기는 뭔가 만들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바람 불 때까지 계속 간다, 이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자, 2차 전지 받고 그 다음에 경협주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 여행주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아시아나항공이고요. 그동안에 많이 올라서 오늘 조금 밀려도 어떻습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네, 대한항공입니다. 오늘 밑꼬리가 좀 생겼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서 좀 숨고르기 나오는 거 뭐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진에어입니다. 오늘 숨고르기 있었지만 전략 후강이었습니다. 제주항공 마찬가지. 진에어 제주항공은 지금도 사모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비교적 이 뭐 여행주들도 그렇고 이거 하나투어인데요. 이 하나투어도 오늘 밑꼬리가 쭉 달렸습니다. 오늘 카지노주들은 어땠냐면 강원랜드 오늘 증시가 거의 2,000개 종목이 하락을 하고 증시도 급락을 했는데 이런 애들은 전략 구강으로 대부분 다 돌렸습니다. 강원랜드도 그렇고 파라다이스도 그렇고요. 파라다이스도 오늘 전략 구강으로 돌렸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오르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위드 코로나. 전날에 미증시에는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다. 기술주에 부담이 되는 거죠. 돈줄을 잰다라는 거, 테이퍼링, 금리 인상 다 부담입니다. 얘네들한테는 사실은. 그죠? 시장에 이제 재료들이 생길 만한 것들이 있죠. 위드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국 주식에서도 최근에 크루즈들 막 급등을 하고 있고 여행주들, 항공 이런 애들 다 견조하고요. 심지어는 뭐 메리어트니, 힐튼, 또 뭡니까? 뭐 이런 애들도 다 반전이 있고요. 메이시스 막 고점 뚫었고 뭐 메리어트도 뚫었습니다. 그냥 다 좋습니다. 분위기가. 부진한 시장이지만 돌파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반도체주나 이런 쪽을 지금 선호하지는 않는다라는 걸 계속해서 얘기해 드렸고요. 솔직히 바이오 라인도 저희가 뭐 셀트리온 라인도 있고 한미약품은 좀 물을 먹고 있지만, 그죠? 예. 그 외에 많은 수많은 바이오주나 뭐 이런 거 건드리지 않아요. 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 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엔터주 있습니다. 어제 제가 하이브 플러스로 끝났거든요. 어제 장중에 매수 의견도 드렸고 사실 이번에 플랫폼 규제 때문에 급락했던 막 쏟아졌던 날이 10%씩 이게 언제입니까? 8월 10일 날, 9월 10일 날입니다. 이날 밑에서 다 받아냈지 않습니까? 오늘 YG엔터, 그죠? 아침 일찍 매수할 분들은 매수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YG엔터 5.6% 올랐습니다. 엔터주, 그죠? 생각보다 괜찮다. 오늘 코스닥이 급락하는데 엔터주가 살았다는 얘기는
오히려 매기는 이쪽으로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오늘 제가 해드릴 얘기는 사실은 몇 가지 업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뭐 우리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것도 지금 뭐 모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근데 저희도 부진한 종목이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부진. 어제도 반상회 때 얘기했죠. 그죠? 오늘 뒷북 신형에서 뒷북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응? 예. 뭐 넷마블 같은 애들도 좀 빠지고요. 그죠? 뭐 이런 애들도 밀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떠날 거면 진작에 몇 달 전에 제가 얘기했을 때 증시를 떠나라고 그때 떠나는 거고요. 지금은 하겠다라는 분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 여러분들이 첫 번째 뭘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죠? 솔직히 막 5배 10배씩 막 오른 주식을 꼭대기에 사가지고 들고 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쇼박스 이런 애들도 한번 보십시오. 오징어. 어제 저한테 오징어 얘기도 많이 하시던 오징어 게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오징어 게임 뜨기 전에 오징어를 샀어야지. 관련한 주식들 쇼박스 버킷. 한번 볼까요? 네. 어떻게 됐나? 버킷도 당연히 빠졌겠죠. 물론 뭐 더 오를 수도 있어. 하지만 좋은 습관이 아니죠. 돈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이 주식을 이런 꼭대기에서 사는 거 어떤 사람들이 샀겠습니까? 그죠? 멘탈 깨진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왜? 다른 데서 돈 잃어서 빨리 이걸 사가지고 돈을 먹고 싶거든. 그럼 뭐 이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작 전에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네. 내가 여기서 주식으로 돈을 벌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최근 수개월 동안 돈을 많이 잃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많이 잃었을까? 정말 돈 많이 잃은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어떤 주식을 가지고 주가가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얘기하는 뭐 아모레퍼시픽이 주가가 떨어졌어. 그래서 그거 갖고 돈을 잃었어. 그게 진짜 잃은 겁니다. 잃은 겁니까? 그게 팔질 않았는데. 두 번째, 자 그래서 아까 말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응? 기약을 할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 또 하나는 뭐냐. 어떤 사람이 더 돈을 많이 잃었을까 이거예요. 잦은 매매. 돈 잃어서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럼 빨리빨리 뭔가 빨리 복구하고 싶고 그러거든요. 더 위험한 거를 해요. 그렇게 해서 한두 번 더 하잖아요. 그러면 더 위험한 거. 그리고 오늘처럼 변동이 생기면 바로바로 매도가 나가버립니다. 왜? 돈 더 안 잃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몇 번 하잖아요.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진득하게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 그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제가 항상 회원님들한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누리는 종목은 계속 누리자. 우리 종목군들 누리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죠?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뭐 하나토, 모두토 다 누리고 있습니다. OCI 엄청나게 누리고 있고요. 그죠? 뭐 지금 일진머티리얼 같은 것도 뭐 급등하고, 뭐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것도 뭐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강원랜드 같은 거 뭐 뻔한 스토리로 가고 있고요. 아난팀, 뭐 경협주들 그럼 좋습니다. 부진한 애들도 있습니다. 뭐 아모레퍼시픽도 부진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넷마블도 부진해요.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솔직히 박스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누리는 거는 계속 누리고 더딘 거는 최대한 가만히 있는 거고요. 많이 밀리는 종목은 고민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중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가만히 들고 있을 것인지 더 많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기다렸다가 얘가 오르기 시작할 때 추가할 것인지 어찌됐든 많이 누리는 종목이 올라가고 하게 되면 얘들이 쉴 때 되면 얘네들이 반전이 나올 거예요. 이런 그림을 그려서 연말까지도 그리고 가셔야 된다. 이걸 보통 이러죠. 이렇게 장 빠지면 빨리 리스크 관리하고 현금 확보하라고. 그러면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은 시점을 현금 확보해야 됩니까? 그죠? 오늘 주식을 다 팔아도 내일 또 이렇게 양봉으로 쭉 뻗잖아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내일 또 다시 주식을 다 사요. 그죠? 예. 오늘 여러분들은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개월 동안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잃었을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제가 그 내일 저희 특강이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오늘 공모주는 저 뭐죠? 저는 원준 원준을 이번 달 물론
증시 분위기가 그닥 좋지 않기 때문에 공모주도 예상외로 수익률이 좀 저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다면 원준, 그죠? 예. 그럼 두 번째 아스플로도 그럼 1, 2등입니다. 원준, 아스플로.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내일 강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와우넷 쪽에서도 진행을 하고 주식창 쪽에서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주식창 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요 황금 베팅 2개월, 그 다음에 수급박스도 그죠? 2개월 드리고 신간도 드리고 요거 내일 강의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개월 요 금액으로 측정을 했으니까 만약에 이번 강의를 좀 내가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면 요거 1668에 4368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이 좀 어지럽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가는 애들은 최대한 누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돈을 더 벌 자신도 있고요. 더딘 애들은 그냥 냅두고 있습니다. 많이 빠지는 애들은 그죠? 추가로 더 삼을 시점과 아니면 본격적으로 자기 순서가 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 감안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